시청자가 궁금해.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이슈로 또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 외국계 증권사인 시티증권과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김덕호 FA님은 삼성전자를 몇 점으로 보고 계실지 상당히 궁금한데 점수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85점 부여하겠습니다. 오, 꽤 높은 점수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세가 나온 것은 앞으로 이제 6만 원 선 이하의 삼성전자 정말 보기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중에 6만 원을 터치하고 지금은 살짝 상승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지금 실적과 목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아무래도 네. 이제 지금 지난 2분기 때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셧다운이 다시 재개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부분 때문에 6월이 가장 이제 증시의 변동이 컸었던 구간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이 크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와중에 있어서도 오히려 전기 전자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 중국향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작용했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드릴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의 문제점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들이 지금 굉장히 급격히 지금 발발이 되고 있고 특히 하이에 이어서 이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중 하나인 SMIC까지도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어떤 미국 측에서의 강력한 의지들이 발현이 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반사적 수에 해당됐던 부분들이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또 한번 좋은 호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 때문에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또 매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뭐 버라이즌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좀 대규모 수주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아무래도 반도체, 그러니까 특히 D램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유독 눈에 들이는 테마 부분이 바로 또 가전 테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 즉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의 생활 권역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전제품들, 특히 또 요번에 이제 명절까지가 약 3주 정도 남았는데 이런 기회에서 또 주부들의 마음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군들에 대해서 또 한번 강하게 횡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명절 뒤에는 또 이런 좋은 이슈거리들이 또 나타나게 되면은 경기가 좀 더 가속화됐을 때 재개 이후에 좀 더 실물 경제가 원활하게 따라왔을 때는 이런 일반 소비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제는 반도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전 쪽에서도 굉장한 선방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6만 원 찍고 지금 5만 9천 원대에서 상당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좀 자세히 볼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2,000원 간격으로 올라가냐, 5,000원 간격으로 오르내리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포 구간을 극복하는 그 과정은 이제 결국 6만 원 선을 돌파를 해내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는 이제 선물 만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그리고 시가총액 1위라는 삼성전자의 그 네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돌파를 굳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는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후에 연중까지는 현재 추세로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7만 원 선 이상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다만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이래로 다시 빠졌을 때는 말 그대로 뭔가 2차, 3차 팬데믹이 터졌을 때 정도 네. 이런 어떤 악재만큼은 피해 가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덕호 FA님은 목표 주가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KB증권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8만 원, 시티증권은 IM 부문의 호실적을 전망하면서 7만 6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전자입니다. LG전자 오늘 주가가 또 전고점을 뚫어냈고 이거는 전일에 나온 리포트인데 KB증권의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또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LG전자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점수 바로 확인해 볼게요. 삼성전자보다는 다소 조금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네. 75점 무난하게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LG전자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LG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기존의 전자라고 하면은 특히 또 스마트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냐 삼성이냐라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이 MC 부분, 즉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의 사업 수장이 매년마다 바뀌는 그런 어떤 수차례 숱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장이 바뀌다 보니까 관련되는 어떤 이슈들이 매년 바뀌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탄력을 받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이리 한번 저리 한번 휘청이는 시장이었다라고 조금 요약을 드릴 것 같네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재밌는 사건은 이제 MC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어떤 VS 사업본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기차 이슈 관련돼서도 전장 부품 쪽이요. 그렇죠. 네. 결국엔 이제 전장부 관련된 부분들이 또 탄력 부분이 굉장히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오늘 장에서도 특히 이제 GM이 니콜라에 대한 어떤 지분들을 확장했다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오늘 장에서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LG그룹의 전장 부품 사업이 그동안 적자를 지속하다가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문의 실적을 얘기해 주셨는데 스마트폰 부문이 그동안 LG전자의 좀 고질적인 발목을 잡는 사업부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정말 이런 고질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한간에는 이유도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마 네. 조금 극단적인 해석으로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업을 폐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기가 컸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위기감들이 컸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전반적인 그러니까 LG전자 전체적인 어떤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한 개선 부분들을 위해서 어느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냐가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기존의 스마트폰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투트랙 전략을 사용을 했죠. 중고가 폰 전략과 프리미엄 폰 전략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했는데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프리미엄 라인을 또 한 번 만들어내는 즉 투트랙 전략으로 가되 어느 쪽이든 가져가겠다라는 쌍끌이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지금 현재 LG전자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도 이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는 계륵이다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앞으로 이쪽에서도 어떤 변모를 꾀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LG전자가 이번에 또 코로나19 이후로 수혜주로 떠오르지 않았나요? 사실 네. 이제 언택트로 말씀을 드리면 LG전자가 정말 생각 외로 가전 부분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타났다고 원래 생각할 수 가전은 있습니다. LG잖아요. 아무래도 사랑의 LG라고 하다 보니 가전 제품을 네. 또 LG가 또 많이 선호를 받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언택트라고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생활 반경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입맛에 맞는 가전 제품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LG 쪽도 마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다만 아쉬웠던 점들 이번에 중국향 매출 부분들이 조금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의 어떤 중국 자회사들이 내수 시장을 활용한 그 매출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국내 시장 한국에 있는 전자회사인 LG전자 입장에서는 해외 매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걸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G전자는 앞으로의 가능성도 충분하게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PDR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못지않게 그래도 기대감들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 목표 주가는 저는 네. 조금 다소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11만 원 선까지 11만 원이 보수적이에요? 한 번 더 올려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기대감이 네. 높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부분이 약간 발목을 잡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난다면 결국엔 또 스마트폰 부분이 한 번 더 위기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손절 가격은 87,000원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였습니다. KB증권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이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김덕호 FA님도 11만 원으로 LG전자의 주가 흐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종목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18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삼성전기는 몇 점으로 보세요? 우선 70점입니다. 오늘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들은 굉장히 수익권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3분기 호실적이 지금 기대되는 그 배경은 뭔가요? 사실 이제 이번 삼성전기의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카메라 모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네. 회로 기판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번에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MLCC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존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전기 부분들, 전류 부분들을 흐름을 차단해주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MLCC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모듈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이폰 매출이라든가 스마트폰 매출 부분들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 기판이라든가 아니면은 MLCC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미국 제재 관련돼서 중국 업체들이 다소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기가 지금 이제 취하고 있는 전략들도 이제는 탈중국에 대한 부분들, 즉 제재 이후에 대한 부분들의 피로감들과 그리고 부작용, 반발작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해 나가자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LCC의 업황 호조를 이제 뭐 전체적으로 사업 부문별 매출액 영업이익과 함께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삼성전기가 MLCC 외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부분이 더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성장 동력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가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 특히 올해 공략을 하기로 했던 부분은 중저가보다도 오히려 프리미엄 폰이었죠. 그러니까 S20 시리즈라든가 이런 고가의 폰이지만 훨씬 더 프리미엄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의 시장이 더 긍정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실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나면서 오히려 중저가 시장들이 좀 더 가속화가 되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충분하게 동력은 저평가가 됐을 뿐이지 시장 회복에 대한 관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전자의 쌀은 이제 결국은 MLCC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전자에 대한 비중 부분들은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언택트, 즉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뭔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개인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확장이 됐기 때문에 소요 부분들은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 가격은 우선은 이제 조금 16만 원 선까지 한번 신고가를 또 한번 이어가 보자라는 강한 의지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 가격은 13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횡보 구간 이래로 다시 떨어지게 될 리스크가 감지가 되면은 네. 그때는 잠시 쉬어 가셔야 된다. 다만 오늘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있으시니 선물 만기가 지난 이후에 어떤 선행 지표와 함께 한번 상승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으로 보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일단은 전고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김덕호 FA님은 1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리포트와 관련된 종목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전일 JP모건에서 내놓은 셀트리온 그룹의 리포트가 JP모건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측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 측이 제시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하향이 됐는데요.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지 점수로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네. 이제 실제 주가의 약 60%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점수는 일단 65점 조금 더 높게 저는 올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JP모건과 셀트리온 그룹 측이 또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JP모건 측의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 셀트리온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재고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과대평가가 됐고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60% 하향 조정이 된 19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셀트리온 측에서 홈페이지에 반박 기사를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짜맞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와 동일한 가정치를 적용했을 때 주당 가치 40만 원 이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양측의 공방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 이제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미 17년도에도 한번 이런 외자계로부터의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셀트리온이 이제 주가가 16만 원 선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당시 외자계 증권가에서의 판단은 8만 원 꼴에 해당하는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않느냐라면서 이런 악재성 표현들을 발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정진 사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정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열성 투자자의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번 우스갯소리로 비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목표가의 하락은 결국 현재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것, 즉 주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권 외작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우스갯소리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경쟁사와 관련돼서 뭐 PBR, ROE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쟁사라고 하면 당연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겠죠. 네, 그렇죠. 네. 뭐 실제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조금 비교를 했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목표 주가는 40만 원 선에서 처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지금 80만 원 선까지도 또 한번 근데 이게 올렸다는 게.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할 수 없는 기업이지 않나요? 뭐 매출이라든지 뭐 실적 규모도 좀 다르고. 그렇죠. 일단은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매출 시장의 메인 수요를 어디로 잡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똑같이 CMO와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에 대해서의 이슈 부분들이 분명히 컸었는데 특히 이제 기존에 발표를 했던 뭐 허록시마라든가 뭐 이런 종목의 제품들에 대해서의 어떤 매출 부분이 좀 적어졌다라는 거지만은 기대감들은 여전하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떤 이제 이런 삼성전자의 세밀한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졌으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보다 더 정밀한 기술로 제품을 만들 것이라는 일종의 PDR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충분하게 이런 PDR들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는 조금 부적절할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하지만 실제 이런 어떤 외국 자본계에 의해서 어떤 레포트가 발간이 됐을 때는 주가가 또 한 번씩 조정을 받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진입은 최대한 자제하시더라도 이후에 충분하게 조정 이후에 진입을 하실 때는 또 한 번 셀트리온의 움직임들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진입은 조금 자제를 하시면서 피해 가시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적정 주가 얼마로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조정은 조금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나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라면 손절가격은 전 27만 원 선을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목표 가격 오늘 장중에서 혹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선은 34만 원이라는 다소 좀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신고가로 한 번 더 터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이제 보합권, 뭐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좀 주가가 공방을 벌이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넘게 오르며 10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양측의 공방을 보면서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소신 있게 리포트를 쓸 수 있는 거고 회사 입장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가에 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당분간은 또 팽팽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종목 오늘 4개로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